시즌 1, 2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어 파시즘의 정의, 어떤 것들이 파시즘인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좀 더 그 이야기처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부족해. 그죠? 파시즘 좀 들어봤나요? 아, 파시즘 끝나면은 민주주의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파시즘 다음에 주제 뭐 하지? 민주주의 할까? 근데 이게 또 이게 고민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파시즘을 하면서 민주주의 얘가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파시스트들은 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파시즘을 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어 되게 되게 잘, 솔직히 말하면은 아직 그 생각을 이해는 못했어요. 이해는 아직은 못했는데 좀 거의 이제 거의 반대쪽에 있는 거라서, 어쨌든 파시즘 얘기 해볼까요? 자, 과연 당신은 파시스트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낭독맨 교양 시리즈 파시즘 갑니다. 두근두근. 파시즘의 기본 개념은 뭐냐? 이탈리아어 파쇼, 파쇼에서 왔대요. 어, 사실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기본 개념은 다 읊고 갈게요. 고전적 파시즘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현대적이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많은 부분이 현대로 오면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 네오파시즘이라고 해요. 지금 현대적으로 넘어온 거는. 이제는 고전적 파시즘, 일단은 맥락을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좀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술렁술렁 들어요. 이거는 그렇게 집중 안 해도 돼요. 알죠? 그 파시즘의 기본 개념, 이탈리아의 파시오에서 파생된 말이고, 그 1919년 무솔리니의 친위 조직 민족 파시스트 당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온 거예요. 1919년에 뭐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3.1운동 있었죠. 그쵸? 우리나라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외칠 때 무솔리니는 여기서 민족 파시스트 당이랑 같이 이것저것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전체주의적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는 좀 희생돼도 돼. 좀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반자유주의, 반공상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국가 권력 집중과 군국주의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착각하는 게, 어? 반자유주의랑 반공상주의를 어떻게 동시에 가질 수 있지?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사람들은 자유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반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개념이에요. 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 공산주의를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한데, 제가 공산주의는 그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얄팍해요. 얄팍해서 저 대신에 누구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데 그 후폭풍이 감당이 될까 싶어서 다루기가 그러네요. 공산주의 저도 이제 그 깊게는 몰라요. 표면적인 거 완전 겉핥기만 알지. 그래도 그래도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거는 뭐 과일로 치면 제가 껍데기 정도까지는 내가 좀 파악을 했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산주의는 솔직히 정말 이제 겉에 이제 핥는 정도라서 수업을 하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좀 되네요. 언젠가 좀 다루고 싶기는 해요. 파시즘의 정의. 로버트 팩스턴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대중의 지지를 얻은 민족주의 정당이 전통 엘리트층과 협력해 어떤 윤리적, 법적 제약도 없이 내부 정화와 외적 팽창을 추구하는 정치 행동의 한 형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요즘 파시즘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에 가깝고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 국가에 있고 국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현대적인 거랑은 좀 거리가 있죠. 거리가 꽤 있죠. 이거는. 그래서 대중의 지지를 얻은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했는데 꼭 정당의 필요도 없죠. 정당의 필요도 없지만 뭐 정당으로 따지면은 특정 정당들이 있죠. 특정 정당들이 있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전통적인 엘리트층 뭐 뭐 검사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학력 높은 데야 내가 하버드 나왔어 내가 뭐 서울대 나왔어 이런 이제 이런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랑 이제 결합을 해서 어떠한 이제 윤리적인 그리고 법적 제약 없이 그리고 내부 정화 이렇게 좀 색출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제 어떠한 음, 특정 기술들을 이용해서 외적 팽창을 추구한다 이런 뜻인데 몰라도 돼요. 이것도 어차피 뒤에서 저게 저 소리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뒤에까지 가면은 그 예시로 들면 이런 게 있죠. 스포츠에서 아군 맹목적인 응원. 그래서 아군이 반칙을 해갖고 축구야. 축구인데 대한민국이 반칙을 해서 심판이 뛰어서 레드카드 들었어. 저게 왜 반칙이야?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통 해갖고 우리나라 선수가 날아갔어. 저 새끼 끌어내 이거 요런 거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맹목적인 비하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무슨 뭐 어떤 범죄 기사가 났어. 그러면은 막 그 범죄 기사가 난 그 범죄자가 뭐 전라도 사람이야. 아, 그럼 뭐 뭐라고 하던데 모르겠네. 또 전라도 애들이 또 어쩌고 저쩌고 경상도 사람이야. 경상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냥 뭐 아무 사실 맥락 없어요. 맥락 없는 그냥 맹목적인 비하고요. 그리고 특정 집단의 우월주의 뭐가 있냐? 뭐 남성적인 우월주의, 여성적인 우월주의 이런 거 이제 표출하는 거 이게 뭐다? 파시즘이다. 이게 현대적인 파시즘의 예시예요. 그리고 특정 종교의 맹목적인 배타성 이거 파시즘이에요. 음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디 그런 걸 봤어요. 그 뭐 좀 이제 너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진화론은 허구다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근데 거기에 예시로 이제 그 진화론이 허구라는 예시로 요 미싱 링크라는 거 있잖아요. 미싱 링크 뭔지 아시나요? 미싱 링크라는 게 옛날에 이제 주장이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화석이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화석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요 시기에 한 100만 년 정도 화석이 없어. 그리고 여기부터 화석이 발견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 미싱 링크 이거 진화론의 구멍이다 이랬는데 미싱 링크 없어요. 그거 옛날에 그냥 발견 안 되던 시기가 잠깐 있었고 지금은 다 채워졌습니다. 미싱 링크 없어요. 그래서 그 미싱 링크는 없습니다. 이미 진화생물학에서 다 밝혀졌고 이미 그 중간 화석 많이 다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제 댓글 밑에 거의 1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있어서 싸움이 났구나 해서 이게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예, 그런 걸 보고 이제 특정 종교의 맹목적인 배타성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가 되게 그랬던 게 어떤 한 명이 그 사람들의 논지는 항상 같아요. 진화생물학
진화생물학은 과학적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을 받은 분야다. 진화생물학은 과학적인 한 분야다. 학문의 분야인데 정말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 논증을 해낸 거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싹 하면은 반박을 이렇게 이만큼 반박을 해요. 근데 그 반박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성경 어디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성경 어디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데도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냐? 그러면 아니 그 성경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 그 성경을 들고 와서 그렇게 말하면 뭐 하냐? 너 야, 성경 여기 어디 절에 어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야? 아니 성경이 잘못됐다고. 야, 성경 여기 어디 이거 무한 반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종교의 힘은 대단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 매번 댓글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람들이 댓글 이렇게 막 길면 한 세 줄 이렇게 달잖아요. 그 성경을 예시로 든 답변은 막 20줄 막 이래요. 그래서 와, 종교의 힘은 대단하다. 파시즘이에요. 음. 이제 저 말씀드렸죠? 신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신념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논리적 사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조금 서로 보듬고 그냥 이해해 보자고요. 파시즘의 등장 어떻게 등장했냐?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기에 어떻게?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트라우마,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불안정. 제가 그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좀 말을 했었죠. 이런 불안, 불안, 특히 이 외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딘가에 내가 속할 소속감을 가지 내가 의지할 어떠한 집단이 필요해서 많이 글로 흘러간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 위기야 대중의 불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공황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막 이런 거에서 파시즘 같은 성향의 일들이 크게 급부상합니다. 크게 급부상하고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승전국이었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인데 불안정한 승리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승전국이라서 우리 땅도 이렇게 늘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지네들이 우리한테 보상하고 해서 우리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얻은 게 없는 거야. 전쟁은 그래요. 현대전 전쟁은 그런 거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건 불완전해.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 이후니까 사실 개박살이 나 있잖아요. 개박살이 나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뭐 우리가 빠르게 뭔가 느낄 수 있는 게 적겠죠. 긍정적인 면으로 느끼는 게 적을 것이고 그 이념적으로도 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에 모두 반발했다. 그런데 어 이게 시기가 1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그래서 세계대전 이전이라서 자유주의는 당시 이제 그 진보예요. 진보로 분류가 되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할 때 그런 게 그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거랑 세계적인 기준으로 진보, 보수 나누는 거 기준이 달라요. 다릅니다. 기준이 아예 달라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보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는 보수예요. 어, 대표적으로 뭐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죠. 민주당이라는 당 옛날에 열린우리당이었나? 어쨌든 그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이 당이 그 세계적으로는 보수주의 당이에요. 왜냐면은 얘네가 그 자유주의 이념으로 움직이는 당이거든요.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당이라서 세계적으로 봤을 땐 보수주의인데 우리가 그
우리가 보수주의 지금 보수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당은 이름이 항상 걔네가 헷갈려. 국민의힘이죠? 아직 당 이름 안 바꿨죠? 국민의힘이죠? 맞지? 맞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그쵸. 보수라는 거는 무언가를 이제 계승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거를 계승하는 거라서 어 얘네가 계승한 정권이 있죠. 그 정권이 있고 그래서 보수예요. 그래서 보수예요. 계승한 거라서. 그래서 보수고 뭐 공산주의는 이제 뭐 따로 이거는 뭐 헷갈릴 거 없고 사회주의도 뭐 따로 헷갈릴 거 없죠. 다만 이제 자유주의, 보수주의가 여기에서는 제가 이거 따로 써놔갖고 이거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회주의자였다가 이제 극우로 간 거죠. 어, 극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우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은 뭐 극우면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의 그 우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의 우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극우면은 미국으로 따지면은 공화당 같은 거거든요. 어, 근데 극우면은 자유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민족주의 말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이거 민족주의 전체주의 계열 이쪽을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극우예요. 극우. 별로 제가 이렇게 역사 수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이걸 설명 안 하면은 너무 큰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 꼭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파시즘의 주요 특징이 뭐가 있냐? 극단적인 민족주의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 민족주의 뭐야?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인종주의적 성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뭐 그쵸. 지금은 헷갈리는데 나중에는 안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하나도 안 헷갈릴 거예요.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헷갈리는 게 와,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해야 제대로 말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되게 이게 그 세계적 기준이랑 다르게 꼬여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말하면은 나중에 이제 막 책을 읽거나 하면은 만약에 그 외국인 형아들이 쓴 책이나 이런 책 보면은 그 뭐 보수주의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보수랑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보수주의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민주당 같은 느낌 생각하면 돼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이제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 자국 우월성 강조하고 인종주의적 성향을 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리안 민족 빼고는 다 죽여. 그래서 뭐 장애인 죽이고 집시들 죽이고 유태인 죽이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죽이고 이랬었죠. 홀로코스트 독일 그 인종주의적 성향 우리가 제일 우수한 인종이야. 이런 성향을 띠고 그리고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성향을 띈다. 이것도 사람들 많이 헷갈려해요. 자유주의랑 민주주의랑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좀 너무 많이 남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유주의랑 민주주의를 좀 이제 혼동을 많이 하는데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저는 자유주의 수업은 했는데 아직 민주주의 수업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한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또 법치주의랑도 많이 사람들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법치주의는 법치는 인권을 강조하는 거고요. 민주는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나중에 민주주의 파트에서 다시 다룰게요. 이거는.
아니면 그냥 다음 시간에 다루거나 이제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이제 거부하고요.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다원주의, 이게 되게 다원주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주의랑 자유주의 동시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다원주의를 반대한다, 이거랑 결합하자 같은 소리죠. 사실 인종주의적 성향을 띠고 우리가 최고요, 우리 말고는 다 죽여, 우리 말고는 다 노예야, 요거 이런 다원주의를 반대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정당화합니다. 국가 개입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법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개입이 국가의 이제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폭력, 대표적으로 이제 군대, 이런 거를 동원해 갖고 하는 거를 굉장히 정당화시킨다, 이런 거고, 선전선동을 이제 대중을 동원한다,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정보를 조작하고 이제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제 가짜 정보를 이제 혼란을 줘서 대중을 동원하고 무언가를 이제 저지르는 거죠. 근데 이래서 그때 미디어, 교육, 예술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많이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떠요. 그리고 카리스마적 독재자를 이제 옹호한다. 근데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뭔지를 몰라요. 카리스마 무슨 뜻이죠? 라고 하면은, 카리스마가 뭐예요? 이러면은 딱 위험 있고 딱 이렇게 이러면은 헉, 이런 거를 이제 이를 카리스마다, 막 와 저 남자 카리스마 쩐다, 저 여자 카리스마 장난 아니네, 걸크러쉬요 걸크러쉬, 이러는데 카리스마 그런 거 아니고요. 카리스마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설득력이란 뜻입니다. 설득력이란 뜻인데, 근데 어떠한 설득력이냐? 맹목적인 설득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득력이랑 다르죠. 맹목적인 설득력이 뭐냐? 대표적으로 히틀러를 들 수 있어요. 히틀러, 아리아 쪽을 우리 아리아 민족이 최고요, 아리아 민족 말고는 다 죽여, 최고요. 히틀러가 대표였죠. 홀로코스트 거의 우상이었는데, 자 생각해보면은 아리아 쪽의 특징, 금발, 큰 키, 파란 눈 파란 것도 걔네 특징인가? 어쨌든 막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히틀러 아니야 쪽 아니죠. 작은 키에 검은 털에 전혀 아리아 쪽의 특성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리아 쪽이 최고요, 아리아 쪽 말고는 다 멸종시켜, 그래야지 인구 정화가 되는 거요, 이러고 있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뻔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고릴라 한 마리가 탁 나와갖고 인간 말곤 다 죽여야 돼, 인간이 최고야, 이러면서 연설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저 고릴라를 보면서 아무도 저 고릴라가 고릴라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겁니다. 그게 카리스마적 독재자. 그러니까 이게 책 보다 보면은 막 이런 시기에 나온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나온 책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말이 어 그럼 그거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 끝나고 독일한테 좀 과중하게 삥 뜯어 갈 때, 물론 이제 과중하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어떤 형이 있어요. 그 유명한 형인데 이름 기억 안 나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름 기억 안 나는. 나 외국인 이름 어려워요. 너무 기억 안 나요. 내가 왜 외워야 돼? 그냥 뭐라고 했는지만 알면 되지. 어쨌든 그 형이 되게 유명한 형이에요. 유명한 책도 썼고, 책에서 그래,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얘네가 독일이 잘못한 거 맞아. 독일이 잘못한 거 맞고 피해 보상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무자비하게 얘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뜯어가면은 세계대전은 다시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된다. 왜 세계대전이 일어나냐? 독일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제 카리스마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맹목적인 설득력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숭배 문화를 조성한다. 라고 뭐 히틀러 예시로 들면 너무 쉽죠?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누나 같은 경우에도 뭐 탄핵 당한다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존귀하신 우리 박근혜 뭐라고 했더라? 절대 존엄 막 이러면서 그 절대 존엄 잘못된 말이죠. 존엄은 존엄이라 뭐 절대치가 뭐 공주님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숭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제 특징이에요. 개인 숭배 문화. 그리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굉장히 이제 폭력적으로 탄압해요. 이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폭력의 사용을 굉장히 정당화해요.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야, 북한 씨 저러면은 야, 우리 그냥 전쟁해. 이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도발을 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도발해서 전쟁 나면은 좀 많이 곤란해집니다. 쟤네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도발해서 이제 전쟁이 난 거는 그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념이 아예 달라지는 거라 좀 많이 다르죠. 자, 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역사적 사례 뭐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파시즘 있죠. 1922년부터 1943년까지. 그리고 얘네 무솔리니 목표가 뭐였냐? 제3의 로마를 건설하겠다. 우리 이탈리아를 제3의 로마처럼 로마 제국처럼 만들겠다. 요런 목적이 있었고, 나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종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 이런 게 있었죠. 넘어가서 거의 현대적인 건 이제 그 네오파시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은 조금 이제 다르게 봐요. 왜냐면 네오파시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파시즘 이론 이런 건데, 완전 지금 현대랑은 또 약간 개념이 달라져서, 왜냐면은 달라진 게 이 시기랑 지금이랑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튜브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후라고 하면 지금까지 치니까 직후에 유튜브 없었죠. 인스타그램 없었죠. 뭐 네이버 다음 구글 없었죠.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분리를 하는데,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오파시즘, 그리고 고전적 파시즘은 전쟁 그리고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네오는 이제 전후 시대 파시즘적 경향을 말해요. 파시즘적 경향. 그죠? 그러니까 네오파시즘은 저거야말로 파시스트야, 파시즘이야 이래서 그 종종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자분들 중에는 그거를 이제 파시스트라고 칭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파시즘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말도 틀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거를 그냥 파시즘이라고 칭하면은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네오파시즘의 특징이 뭐가 있냐 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죠. 전통적 파시즘 핵심 요소: 국가주의, 권위주의, 반민주주의, 폭력 찬미 등의 성향 등을 이어받으면서 뭐예요? 현대 사회에 맞게 변형된다. 그리고 독재자 숭배 현상
중요하죠. 독재자 숭배 현상. 우리나라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 있죠? 독재자 숭배 현상. 그렇죠? 우리나라인데 독재자 숭배 현상을 모른다. 의심스럽죠? 간첩 아니야? 근데 간첩이면은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어,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 이걸 모른다면은 간첩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모를 수가 없겠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리고 반이민 정책, 좀 과도한 반이민 정책. 뭐 저 새끼들 들으면 우리나라 다 망해, 절대 들어와선 안 돼. 이런 거. 근데 사실 그 이민자들은 우리나라를 선호하지 않죠. 어, 애초에 굳이. 그리고 외국인 혐오 문화. 우리는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센가? 그렇게까지 센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외국인 혐오가 우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센가라고 하면은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반다문화주의. 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 가서 인종차별 한번 당한 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반다문화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등이 이제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이제는 합법적인 정치 세력으로 활동해요. 합법적인. 아까는 뭐 거의 뭐 개인 사병처럼 무솔리니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걔네를 위해서 막 싸우고 예전에 우리 군사 정권 때도 그런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세력이 있는데 이제 합법적 세력은 아니었죠. 그랬는데 이런 게 조금 이제 변화했고요. 합법적 정치 세력으로 활동한다 이런 게 좀 달라졌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파시즘보다 좀 더 이제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묘한가 이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기존 파시즘보다 더 교묘하다기보다는 그냥 교육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안 돼 있어 갖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파시스트적 행동인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방식이 교묘하고 좀 더 세련돼졌다 막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교묘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묘해? 그러니까 특징에 교묘하다가 있긴 있어요. 공부할 때 현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더 기존보다 교묘해.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교묘하다는 말이 적절할까라고 저는 늘 의문이에요. 이게 늘 의문이라 맞는 줄 모르겠어. 교묘하다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제 생각이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나와 뭐 자지선다다 그러면은 맞는 것을 고르시오. 여기에 기존 파시즘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그러면 이거 정답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만약에 뭐 어쩌다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낭동맨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는데 맞아, 교묘하게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문제로 나오면은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 이거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현대 파시즘과 극우 포퓰리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밑줄 딱 쳐놨죠? 단순한 해결책.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행정가들은 생각을 해요. 행정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저를 어떻게 없애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은 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복지 제도 같은 거, 복지 지원 같은 거 이런 개념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랑 그 자유주의 논리로 하거든요. 이렇게 복지 계획 같은 거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없애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고? 여성가족부를 없애가지고 다른 데다 분산시키면 됩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저거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데 그거를 다른 데다가 하면은 그 부서 일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됩니다. 이 무한반복.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해결책. 너무 많죠? 뭐 여성가족부가 뭐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그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여성가족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요렇게 개선, 이 부분 요렇게 개선, 요렇게 개선해 갖고 지금 문제 생기는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 이런 계획대로 수립해 갖고 자, 진행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말한 거고 생각해 보면은 다 이거예요. 다 단순하게 해요. 뭐 했을까? 아, 뭐 상속세나 이런 거 세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 오케이. 줄이는 건 알겠어. 세금 줄이는 건 알겠는데, 자, 이거 줄이고 나서 이거 계획은 어떻게 되니? 이 부분을 줄였어. 자, 그럼 여기에 빵꾸가 날 거 아니야? 자, 이 부분은 어떤 걸로 태우니? 요런 거에 대한 좀 더 이제 상세한 이런 거 없이 그냥 저질러요. 저지르고 이제 시민이 아니라 국민, 그 대중이 환호합니다. 야, 역시 우리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밖에 없어. 그 일반 의지, 전체 의지 배웠죠? 이 단순한 해결책이 전체 의지를 먼저 한 이유가 이거예요. 어, 전체 의지에 부합해요. 그래서 망가뜨립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반엘리트주의와 반기성정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엘리트주의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엘리트주의에 좀 더 이제 가까운 성향을 더 띠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엘리트주의랑 이 권위주의가 되게 가깝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죠. 야, 쟤는 서울대니까, 쟤는 하버드니까, 야, 하버드 나온 애가 이렇게 말하는데, 야, 저기 어디 대학교 어디를 대볼까? 뭐, 너 지방에 거기 대학교 나왔는데 하버드대 나온 애한테 그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니? 아니요, 말대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 다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쟤는 하버드 나왔다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잘 먹히는 나라라서 그 이런 이제 교과서적인 거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문제로 나오면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반엘리트주의와 반기성 정치다. 이거 골라야 돼요. 알죠? 이거 괜히 잠깐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혹시 이러고 시험 보고 날 때 헷갈리면은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거 골라야 돼요. 그리고 권위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자, 이거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험 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헷갈릴까봐 이게 좀 걱정이 좀 돼요. 교수님들도 좀 눈치 없게 문제 이렇게 내는 사람들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 좀 불만입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시험인데
우리나라 정서랑 맞지 않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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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음. 수업 때 그렇게 가르쳐야지 따로.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이거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음, 특이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정반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뭐 파시스트들이 주로 하는 방법 중에 그런 거 시위 방해 같은 게 있어요. 시위 방해. 그러니까 시위 방해 그런 거 있죠. 시위하려면은 이제 집회 신청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집회 신청을 못 하게 먼저 집회 신청을 계속해 그냥 집회 안 할 건데. 그래갖고 이 사람은 집회를 못 하게 만든다거나 우리 민주주의 제도로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적 제재 같은 거 있죠. 어, 사적 제재 같은 거를 되게 옹호합니다. 폭력의 옹호라는 거에 작게는 사적 제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에 같이 그런 거를 이제 옹호한다는 성격을 좀 더 이제 많이 띈다거나 해요. 오늘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봤는데 우리가 그 저번에 우주인님이 그 사형제도는 어쩌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거 말해가지고 얘가 그 말을 빨아들였는지 갑자기 그 뭐 사형제도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이런 거는 솔직히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이제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 말을 왜 이렇게 잘 빨아 이렇게 오늘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좀 약화시킨다. 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혐오 너무 분명하죠. 뭐 대표적으로 소수자 하면 장애인 있는데 소수자의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자가 숫자가 적다는 소리가 아니죠. 숫자가 적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향력이 적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적은이에요.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적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소수자냐? 이렇게 여자들도 지금 사회 진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뭐 한다고 지들이 안 해가지고 못하는 걸 왜 쟤네가 왜 소수자야 하는데 소수자는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할게요. 그 사회적 지도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도층에 이제 여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여자가 적다. 이거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에 여성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 교수님들도 되게 요즘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소수자 그러니까 소수자의 대표적 예전에는 그 여성 이러면서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여성 이렇게 가르치면은 바로 교수 평가에 이제 남자애들은 되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너무 서슴지 않게 하고 이런 이런 거 이제 교수 평가 올라오고 여자애들도 똑같이 올라온대요. 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와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저번에 저도 그 아는 교수님이 그, 그 뭐야 아는 그 동생 아는 교수님이 그 동생 그 코로나 때라서 인터넷 싸강으로 해갖고 야 보자 해갖고 이제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다가
멈칫 2초 정도 이렇게 멈칫 하고 그런데 막 이래가지고 그냥 슉 넘겨가지고 둘이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멈칫 멈칫 하면서 계속 멈춰요. 박정희 얘기할 때 멈칫 하고 뭐 얘기할 때 멈칫 하고. 어렵죠. 어렵죠. 참 어렵죠. 뭐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교수 평가라는 제도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교수 평가라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단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요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가짜 뉴스, 가짜 뉴스로 이제 선동을 해야 되니까 가짜 뉴스, 그리고 사회 분열, 특히 뭐예요? 우리 대 그들 구도를 조장한다. 너무 쉽죠? 경상도와 전라도, 요즘에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는 많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힘을 거의 잃은 것 같고, 남성과 여성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수주의와 차별적 가치관 결합한다. 그리고 대중동원과 행동주의 지향, 뭐 요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대중을 동원해서 행동주의를 지향한다는 게 대중을 동원해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리로 끌어내 갖고 태극기 휘둘면서 행진하고, 이렇게 막 확성기 들고 도로 막고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거 말은 안 넘었구나. 차별적 가치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뭐 이거랑 이제 겹쳐갖고 이거는 밑줄까지 안 걷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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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 5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면은 참 좋다. 그래서 오늘 일단 PPT는 요 정도까지고, 근데 우리가 파시즘은 생각보다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파시즘이 성공하려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파시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걸 구성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반데사르는 골키퍼인데 반데사르가 아니라 지오르반니 반 몰라요. 어차피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 그 형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의문점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파시즘은 과반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50%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해갖고 그 나라를 먹어버리느냐, 이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파시스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지그문트 바우만, 지그문트 바우만 맞는 것 같아. 바우만 형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검색해봐야겠다. 맞는 것 같아. 쓱 쓱. 지그문트 바우만 형 맞아요. 바우만 형. 음. 어, 이 형이 막 그런 걸 좀은 이제 의문을 가졌었어요. 아니 왜? 아니 대체 어떻게 과반도 안 되는 애들이 이걸 이렇게 통째로 다 먹고 할 수가 있지? 이거를 되게 의문을 가졌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파시즘 이러면은 뭐 알고 있는 게 너무 임팩트가 커갖고 파시즘 위험하죠. 위험한데
야, 이거 좀 파시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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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성공하기 쉬운 거 아니야? 대충 선동만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좀 화면 좀 이상한가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실패하고 성공한 몇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대부분 성공하고 성공한 몇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성공 대부분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우리 서결이 형이 그 계엄했다가 크게 실패했죠. 근데 이런 게 어 그 파시스트가 성공하기 위한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서결이 형이 이 아까 지금은 또 바우만 형의 책을 좀 읽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은 어 아마 저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아마 성공을 해서 계엄 성공해갖고 이제 독재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형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절차 없이 해버려 가지고 우리한테는 좀 다행이었죠. 군사 독재로 넘어갈 뻔했는데 다행이긴 하지만 음,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엄청 대충 말하면은 그런 거죠. 이제 어, 엄청 대충만 말할게요.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어차피 다시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히틀러 예시로 들면 돼요.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히틀러 이제 쿠데타 이제 시위하고 쿠데타하고 했다가 히틀러도 빵 갔다 왔거든요. 물론 이제 9개월 만에 10개월인가? 9개월 맞을 거예요. 9개월 만에 이제 석방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실패해요. 근데 이제 작은 데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세력을 모읍니다. 세력을 모으고 이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돼요. 이 이거를 안 기다렸어.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근데 생각하면은 이게 왜냐면은 그 이제 검찰 이제 서결이 형 쪽이 언론을 항상 꽉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을 두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음, 저는 이거를 하면 좀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이제 공황을 좀 겪었다 보니까 좀 자꾸 말하고 싶네. 어, 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서결이 형, 그, 아, 그, 음, 뭐 말하려고 그랬지? 잠깐,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죠? 나 뭐 말하고 있었지? 파시즘 성공하는 거, 절차. 언론이랑 검찰을 이제 꽉 쥐고 있잖아요. 언론이랑 검찰을 이제 꽉 쥐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이제 언론을 쥐고 있는 거죠. 그쵸. 이제 검찰 세력과 이제 동조된 세력이고, 이렇게 동조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시간을 들이면은 결국에는 언론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되려나 잠깐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제는 이제 전통적인 언론 말고도 이제
개인 방송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 방송이고 뭐 각종 개인 방송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까 생각했는데 아닐 것 같아. 될 것 같아. 왜 될 것 같냐고 생각했냐면은 그 후원의 양이 달라요. 후원의 양이 너무 달라. 후원의 양도 다르고 이게 그 특정 정치 세력에서 이제 우회해서 직접 후원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여러 번 걸렸잖아요. 그거 그, 일베에다가 돈 내고 했다가 막 걸렸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후원의 양이 달라갖고 근데 그게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계승된 세력이죠. 그 말은 즉슨 이거는 기성세대라는 뜻이에요. 어느 시대나 기성세대가 힘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성세대들은 법이라는 거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뭔가 해도 뭔가 이제 그 불법을 저지르고 위법을 저지르고 해도 법적인 제재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대중들이 얘네는 좀 어겨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점점 선을 넘어서 망하는 거죠. 부패가 너무 심해져서 이거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보수주의는 계승한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보수주의는 애초에 하나의 세력이에요. 근데 진보주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유주의가 진보이던 시절에 자 자유가 진보이던 시절에 얘네 그 보수는 왕권이었죠. 어, 전제군주정 전제군주정에 싸울 때 자유주의 진영만 싸웠냐? 아니죠. 같이 공산주의 진영 같이 싸웠죠. 공산주의, 뭐 시장주의 이런 애들 다 합쳐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통칭 진보였어요. 그래서 이뤄냈어요. 왕권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는 원래 다른 애들이에요. 원래 다른 애들이니까 자 이제 우리 합쳐서 할 일 했으니까 찢어지자 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어, 망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어, 이렇으니까 이제 나눠지는 건데 어, 조금 그 말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그 진보주의를 좀 까내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어, 뇌피셜입니다. 같아요라고 했죠? 제 뇌피셜이에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서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음, 어쨌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보주의에 엄격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 그 공소시효 이것도 나중에 다루면 너무 좋겠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거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야겠다. 잠깐만 메모 한번 해놓고요. 이런 거 이제 소재 좋은 거 있으면은 음, 소재를 뭐라고 할까?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카카오톡 거그 있잖아요. 그 나한테 보내놓거든요.
나한테 보내놓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뭐 약하게는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서 그 사실관계 이런 게 좀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기억 이런 부분이 있죠. 뭐 증언 이런 부분도 이제 희미해지고 증거 같은 경우에도 좀 사라지거나 훼손 가능성이 높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좀 이제 기소하기 힘들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 도피하였을 경우 경찰 우리가 치안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 미해결 사건들이 계속 쌓이면은 이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크게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죠. 크게 그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공정한 이제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증거주의잖아요. 그 증거주의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있고, 이제 그 국가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거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 범죄 이제 경중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공소기간을 없애는 것들도 있고, 그냥 이제 옛날에는 공소시효가 3년이었는데 이거 15년으로 바꿔 요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어요. 공소시효 좀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음, 음, 그런 게 있긴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늘어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없앤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아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 미해결 파일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은 그제서 야 지금부터 수사팀 꾸려 해갖고 야, 지금부터 이거 다시 조사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공소시효 없어지고 나서 첫 사례로 뭐 있었는데 그 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음. 뭐 일부 그런 뭐 대표적으로 뭐 강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많이 다르게 한다. 왜 이게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이다라고 하면은 그 정액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뭐 DNA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액도 필요 없어. 그냥 거기에 있는 내 표피세포 하나 뭐 이런 걸로 검출이 된단 말이에요. 기술이 발전해 갖고. 그래가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증거주의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깨졌잖아요. 이거 증거주의 아니어도 되는데 이러면서 기술이 발전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바뀌려면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떼법이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사람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솔직히 그거는 언론 잘못이죠. 언론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떼법이라는 오해를 하는 거. 이게 어떠한 논리로 이렇게 적용되는 건지 얘네들이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해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파시스트로 잘 빠지느냐가 오늘 안 다뤘네. 그 다음에 파시즘 2에서 다뤄야겠군요.
근데 이거랑 직결돼 있어요. 그 음, 파시즘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로움, 열등감, 열등의식, 뭐 요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지적으로 떨어진다. 이것도 포함돼. 그러니까 통계를 내야 되니까 통계를 낼 때는 그 학력이 낮다라는 특징도 같이 있거든요. 통계를 냈을 때는. 근데 학력이 낮다고 전 지적으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학술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낮은 학력 수준 이런 거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단순하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해요. 애초에. 애초에 단순하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러면은 저 새끼 저거 어? 새끼 좀 배웠다고 말로 나를 현혹하네? 저 뭔 개소리야? 하면서 어차피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돼. 근데 얘네는 그냥 단순하게 말해요. 저 새끼가 빨갱입니다. 빨갱이? 이렇게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남성, 여성 할 때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야, 여자가 뭐 동일 임금 뭐 주장하는데 뭐 스포츠다. 스포츠 동일 임금 어떻게 하냐? 스포츠가 어떻게 굴러가는데? 어? 그러니까 뭐 스포츠가 음, 남자가 훨씬 잘하는데 여자 경기 재미없는데 맞죠? 맞는데 근데 여기에 깔려 있는 자유주의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자유주의에서는 운이라는 부분을 이제 보정시켜야 되거든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는 아니니까. 그래서 자유주의에 따르면은 남성이 남성 스포츠가 여성 스포츠를 보조해야 돼요. 보조해야 돼요. 어, 보조해야 돼. 자유주의 논리에 따르면 이게 옳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옳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르면은 남성 스포츠가 여성 스포츠를 보조해야 돼요. 왜냐면은 남성으로 태어난 거는 운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자유주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논리라는 것 자체를 일단 이해할 시도도 하지 않지만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자유는 내비두면 자유잖아. 내비두면은 방종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하지 않아요. 자유는 내비두는 게 아닌데요. 뭐 애초에 자유의 한계점에 그 해악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불평등 용인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차등의 원칙 이런 것도 있어요.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원칙들이 갖춰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제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다? 그럼 책임져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러는데